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환경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날씨나 지형 같은 아주 큰 자연부터요.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격이나 뭐 삶, 심지어 운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현대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뭐 동양의 풍수지리 사상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여러 분석들이 있잖아요.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이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옛날 생각이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재미있는 관찰이나 경험들이 꽤 많이 쌓여왔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이분은 기후랑 지형이 사람들 기질을 결정한다고 봤다면서요. 약간 자기들 중심적이긴 하지만 추운 지역 사람은 용감하지만 지혜는 좀 부족하고 더운 아시아 쪽 사람들은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던 그 온화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둘을 다 갖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시대 관점이긴 합니다만 몽테스키유에 같은 사상가도 추운 지역 사람이 더 활동적이다. 뭐 이렇게 봤다고 하고요. 네, 흥미로운 주장들이죠. 근데 실제로 인류가 각 지역 기후에 맞춰서 신체적으로 적응해 온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운 지방 사람들 피부색이 좀 어둡고 머리가 곱슬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강한 자외선이나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려고 적응한 결과거든요.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 막아주고 곱슬머리는 두피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해서 열식히는 데 좀 유리하고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추운 지방 사람들은 코가 좀 높고 긴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혹시 찬 공기를 바로 폐로 안 보내려고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바로 들이마시면 폐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코 안에서 공기를 좀 데우고 습도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신체적인 특징들을 바로 환경에 순응하고 또 변화하고 적응해 온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물리적인 적응 말고요.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주변 경관 같은 것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 시각적인 환경이 우리의 어떤 정신이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아, 그러고 보니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네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 때문에 3번이나 이사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처음엔 묘질 근처 살았더니 아이가 맨날 장례 흉내내고 시장 근처 가니까 장사 흉내내고 그래서 결국 서당 옆으로 옮겼더니 비로소 글 공부에 집중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딱 주변 환경의 시각적, 문화적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관점을 물형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주변 산이나 지형의 모양, 그걸 이제 형국이라고 하는데 그 형국이 어떤 특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 사는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소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형상, 이걸 와우형이라고 하거든요. 예로부터 이런 땅은 불을 가져다 준다고 해석을 했어요. 소가 이렇게 한가롭게 되새김질 하듯이 재물이 쌓인다, 뭐 이런 의미죠. 아, 와우 형이요? 재밌네요. 근데 뭔가 단점 같은 건 없었나요? 네, 단점이라기보다는 해석인데요. 소가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손은 좀 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런 해석이군요. 듣고 보니 미국의 큰 바위 얼굴 전설이랑도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형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지 하고 꿈을 꾸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남 영암 월출산에서도 비슷한 큰 바위 얼굴, 바위가 발견돼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전남 여수의 한 마을 이야기가 있어요. 중천마을이라고 이 마을 앞에 쌍둥이 봉우리처럼 생긴 쌍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산을 딱 마주보고 있는 집들에서 유독 쌍둥이가 많이 태어났다는 기록이 전해져요. 와, 정말요? 쌍둥이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겠지만 너무 신기한데요? 그렇죠. 명확히 증명된 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주변 경관과 인간의 삶 사이에 뭔가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이런
전통적인 관점들이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아직도 풍수 이런 거 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 발표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경매에 나온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풍수적인 요인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풍수 관점에서 좀 불리하다, 안 좋다 이렇게 여겨지는 특정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실제로 그 아파트가 경매로 나올 확률이랑 통계적으로 좀 관련이 있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조건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왜 그런 걸 좀 안 좋게 봤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집 앞은 높은데 뒤는 낮은 지형, 이걸 전고 후저라고 하고요. 또 집 뒤에 물이 있고 앞에 산이 있는 배치, 배수 임산이라고 하죠. 이것도 좀 꺼렸고요. 그리고 도로가 집을 향해서 마치 창처럼 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경우 도로 직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공격적인 기운이 집으로 바로 들어오는 느낌을 준다고 봤어요. 또 도로나 물길이 활처럼 이렇게 휘어서 집을 치는 듯한 형태, 반궁수, 이것도 안 좋게 봤고, 마지막으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 이런 것들이 경매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되게 구체적이네요. 근데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뭐랄까 그런 풍수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조건들이 사실은 그냥 좀 오래된 건물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원래 좀 덜 좋아하는 입지 조건이랑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통계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이런 오래된 믿음이나 선호도가 현대 사회에서도 실제 경제적인 결정, 예를 들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거나 집을 선택할 때 여전히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깊은 심리적인 반응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환경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단순히 뭐 물리적인 춥다 덥다 이런 걸 넘어서 심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오늘 저희가 기후와 지형,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주변 경관이 인간의 특성이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여러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고대의 지혜부터 현대의 어떤 분석까지 이 환경의 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또 여러 층위에서 우리 삶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슬쩍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 뭐 여러분이 사시는 집의 방향이나 동네의 모습 같은 거요. 혹시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분, 더 나아가서는 삶의 어떤 부분에 좀 미묘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